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그 수소 원자 모형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제 구하는 건데요. 약간은 이제 그 양자역학이 가미된 그 세미 클래시컬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화학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이런 그 수소 원자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한번 끝까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이 고전역학과 뭐가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그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의 어떤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역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 그 인공위성이 지금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속도가 이제 뭐 v인 이런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원운동을 하려면 항상 여러분들 구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구가 이 잡아당기는 그 만유인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g 곱하기 이 거리, 두 물체 사이의 어떤 질량 중심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 라잼, 지구의 질량과 인공위성의 질량 곱에 이제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죠. 여기는 이제 만유인력 상수가 되고요.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바로 이 중력이 바로 이제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심력, 즉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기 위한 구심력은 m r 분의 뭐 v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일단 그 첫 번째 식을 하나 그 우리가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지구의 어떤 그 만류로 인해 가지고 인공위성이 지금 어떤 그 중력장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 중력장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떻게 주어지냐면은 마이너스 r분의 g large m small m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원래는 이 앞에 계수가 이렇게 붙는데 이 상수는 우리가 그 반전이 무한대인 점, 즉 지구를 탈출하는 지점을 위치 에너지를 0으로 놓으면은, 즉 r이 무한대일 때 이 위치 에너지를 0으로 두면은 이 상수값을 이제 0으로 맞춰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기준점을 선택을 하면 우리는 그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즉 r인 위치에서 이 인공위성의 그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얘가 지표면에 있다면은 요 r이 지구 반지름 라지 r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첫 번째 식에서부터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래서 그런데 요 식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 보시면 mv 제곱이 이미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걸 다 있으면은 2분의 1에 mv 제곱은 r을 이렇게 이쪽으로 넘기면 될 테니까 g r분의 large m small 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공위성의 전체 어떤 역학적 에너지, 즉 토탈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합이겠죠. 그래서 EK 플러스 EP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EK가 ER분의 GMM이 되고 EP가 여기서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트로 마이너스 2R분의 G large M small 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여전히 어떤 지구 중력장의 어떤 그 인력을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인공위성이 이 무한대인 점으로 이제 탈출을 하려면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가해져야 되는데, 그때 가해지는 에너지가, 즉 그 에너지를 델타 E라고 하면은 이게 이 ER분의 G large M small m 만큼의 에너지가 가해진다면은 이 인공위성이 이제
밖으로 이제 탈출할 수가 있겠죠. 그 탈출 에너지가 뭐 인공위성 내부적으로 어떤 연료를 분사할 수도 있고, 아무튼 외부의 어떤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탈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그 탈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역학에서 이런 인공위성이 돌 때 우리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럼 이 R은 임의 어떤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반지름을 가지는 어떤 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그 수소 원자 같이 이런 미세한 작은 영역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양성자 주위로 이렇게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그 수소 원자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수소 원자뿐만 아니라 이 수소 원자를 닮은, 즉 하이드로전 라이크 아톰을 다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자의 개수가 만약 Z개만큼 있는 핵이 있고, 전자가 이제 밖에서 이제 하나가 돌고 있는 경우도 역시 어떤 우리가 수소 원자의 모형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 하이드로전 라이크 아톰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리듀스드 매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원래 양성자와 전자가 이렇게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둘의 어떤 질량 중심을 서로 이제 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질량 중심 자체가 워낙 이 양성자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거의 쏠려 있기 때문에 얘는 고정돼 있고 질량 중심은 양성자 쪽에 있고 전자가 밖에서 도는 걸로 우리가 근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질량이 요걸 리듀스 매스에서 양성자 질량분의 1 플러스 전자 질량분의 1의 역수를 더한 요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 질량분의 1보다는 전자 질량이 분의 1이 훨씬 값이 큰 거죠. 이게 0에 가까운 거니까. 그래서 0분의 1이니까 거의 무한대 엄청 값이 크기 때문에 요는 무시하고, 따라서 미우가 거의 전자 질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아까와 같은 그런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즉 원운동이니까 어떤 그 구심력이 있을 거죠. 그 구심력이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구심력이 되나요? 여러분들 얘는 이제 그 전하가 플러스고 밖에서 도는 전자는 전하가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쿨롬 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쿨롬 힘이라는 게 이 K 곱하기 역시 R 제곱분의, 즉 이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R 제곱분의 두 전하량의 곱이죠. 그래서 이쪽은 전하량이 ZE가 되고 이쪽은 전하량이 이제 E가 되죠. E가 돼서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나오고요. 그럼 즉 다 있으면은 마이너스 K R 제곱분의 ZE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쿨롬 힘이고, 이 쿨롬 힘이 이제 구심력이 되는 거죠. 구심력은 똑같이 M 전자 질량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그 식과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가 즉 첫 번째 식이 이렇게 얻어졌고요. 즉 구심력이 이제 쿨롬 힘이라는 첫 번째 식이 얻어졌고, 두 번째 식은 이 전자 역시 지금 양성자의 어떤 인력, 즉 쿨롬 인력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즉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그 전자기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웠죠. 즉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어떤 이제 그 V, 즉 전위차가 될 텐데, 요점에서 어떤 전위값이 될 텐데, 그 전위값도 우리가 그 무한대인 이 점을 전위를 0으로 보면은, 즉 R이 무한대일 때 이 전위를 0으로 봤을 때 VR은 즉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구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R분의 여기서는 ZE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걸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VR이 뭐가 되냐면은 VR이 마이너스 K가 있고요. 마이너스 R분의 K, E,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걸 여러분들 그 전자기학 시간에 제 강의에 있습니다. 그 쿨롬
법칙 다음에 나오는 그 전위를 할 때 이 전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아까 우리가 그 포텐셜 에너지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G R 분의 large M, small m 이렇게 쓴 거랑 사실 같은 거죠. 여기 large M에 해당하는 게 ZE고 스몰 m에 해당하는 게 E가 됩니다. 전하량, 그 질량이 전하량으로 바뀌었다.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전체 이 수소 원자의 이 전자가 가지는 그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토탈은 그러면 운동 에너지 플러스 이제 위치 에너지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지금 요 첫 번째 식에서 2분의 1 MEV 제곱이 여기 R을 이렇게 넘기면은 KR 분의 ZE 제곱. 근데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또 2분의 1 붙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구심력 방향도 역시 이제 당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같아져 버려서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즉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KZE 제곱, R분의 ZE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 있으면 그 2R분의 KZE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바로 포텐셜 에너지는 방금 구했죠. 즉 마이너스 R분의 KZE 제곱이 돼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R분의 KZE 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서 구한, 즉 인공위성의 문제와 동일하죠. 단지 우리가 역학에서 구한 인공위성의 그 토탈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2R분의 G large M small m으로 주어졌는데, 여기 large m이 이걸로 바뀌고 small m이 이제 이걸로 바뀌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적인 그런 그 에너지 준위인데, 그럼 보호의 그 에너지 모형에는 여기 어떤 과정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이런 그 쿨롬 힘이 그 구심력이 된다는 그 조건으로부터 이 전자가 가지는 그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에 대해서 연속적인 함수가 된다는 걸 방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한 가지 그 크리티컬한 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전자가 지금 이렇게 그 핵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속 운동을 할 때는 이 전자가 이런 그 전자기파를 방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전적인 그 전자기파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이 에너지를 점점 더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 핵에 이렇게 충돌해서, 즉 전자가 이제 스테이블한 그 궤도에 있지 않고 핵에 충돌해서 이 핵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나게 됩니다. 그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 올바른 모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닐스 보어가 이제 제창한 그런 가정은 뭐냐면은 어떤 결과적으로 드브로이파와 이제 관련된 개념인데요. 우리 그 드브로이파라고 해서 모든 물질은 모든 그 물질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고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람다가 운동량의 역수 P분의 H, 여기서 H는 이제 플랑크 상수고요. 이런 어떤 그 물질파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제 드브로이가 얘기를 했고, 요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이때 그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는 아무런 궤도나 이제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드브로이파가 형성되는, 즉 정상파로 형성되는 그런 특정한 궤도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상파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양 끝에 어떤 끝점이 고정된 그런 현을 생각했을 때 이 기타 줄을 튕기면은 이 현이 이렇게 한번 진동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두 번 진동될 수 있고, 또 세 번 진동될 수 있듯이 이런 형태의 어떤 진동을 우리가 정상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파. 그래서 어떤 이런 길이가 L인 어떤 현이 있을 때 이
현을 그 이 그 현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그 파동이 있다면은 그 파동은 항상 이런 양 끝점이 마디가 고정된 정상파의 성질을 가져야 된다. 그걸 바로 이런 그 원자 모형에도 역시 적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그 드보로 즉 전자가 만드는 이 드브로이파가 이런 형태의 어떤 정상파를 이루어서 끝점이 이렇게 딱 맞물려야 된다는 거죠. 맞물려서 끝점이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형성되듯이 다시 한 바퀴 돌아왔을 때 끝점이 이제 맞물려야 되는 그런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는 그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드브로의 정상파 개념을 수식으로 한번 써보면요. 그럼 여기 반지름이 r인 원의 원주의 길이가 이제 2파이 r이 되는 거죠. 이 2파이 r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이런 파장, 여기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요 길이를 우리가 그 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장에 정수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우리가 1부터 시작되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이제 자연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요 식에서 우리가 그 람다를 이 p분의 h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파이 r이 n 곱하기 운동량은 이제 mv죠. mv 곱하기 이제 플랑크 상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다시 쓰면 이제 mvr이 여기 있으면 이제 2파이분의 h의 n배. 우리가 이 2파이분의 h를 보통 이제 h바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의 2파이를 나누면 h바로 하고 h 바이 n. 이 mvr 즉 mrv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되냐 하면은 요거 다시 쓰면은 이제 r 곱하기 p로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크기만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걸 벡터적으로 쓰면 이제 r 곱하기 p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가구 운동량 L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을 때 도는 방향이 만약 이쪽이라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방향에 L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이제 그 가구 운동량 벡터가 되고요. 그래서 R 곱하기 P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이제 RP 사인 세타인데 지금 이게 서로 이제 직각이죠. 이게 R이고 이게 P니까 원운동이기 때문에 서로 직각이 됩니다.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구 운동량 자체가 플랑크 상수를 2파에 나눈 거의 정수배다. 그래서 이게 가구 운동량이 결과적으로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양자 그 세미클래시컬한 이 수소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은 이 가구 운동량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는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 r이 아무런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만 가지게 되겠죠. 그 r을 표현해 보면은 즉 mv분의 n 곱하기 h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구했고요. 이건 연속적인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즉 고전적으로 구한 전자 에너지 준위인데 이 보호에 그 양자 가설을 쓰니까, 즉 가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가설을 쓰니까 그 R이 아무런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V를 지금 소거시켜 가지고 R을 우리가 그 어떤 알 수 있는 그런 파라메타들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 하면은 제일 처음 쓴 식 있죠. 즉 m r분의 v 제곱, 구심력이 r 제곱분의 k 곱하기 z e 제곱, 즉 쿨롬 힘이다라는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r을 쓰면은 요 r 제곱을 곱해주면 r은 mv 제곱 넘어가죠. mv 제곱분의 k ZE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요게 또 요식하고 같다는 거죠. MV분의 NH바하고 같다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에 MV 제곱을 곱해주면은 그럼 KZE 제곱이
V 곱하기 NH바가 돼서 V는 NH바분의 K ZE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V를 여기 이제 집어넣으면은 즉 RN은 M 곱하기 V M분의 NH바에다가 요거 역수죠. 역수니까 K ZE 제곱분의 NH바.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M 곱하기 KZE 제곱분의 H바 제곱에 N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앞에 항 요게 어떤 우리가 만약 뭐 R1이라고 하면은 R1 곱하기 N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의의 어떤 n번째 이 반경은 Rn, 즉 첫 번째 우리가 n이 1일 때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즉 기저 상태라고 하고 즉 기저 상태의 반지름에 n제곱 곱하기 n제곱한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요 식에 집어넣으면 즉 토탈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수소 원자의 즉 전자가 가진 토탈 에너지 준위는 즉 마이너스 2 R1분의 ZK 2제곱 곱하기 N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RN이 여기 RN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 N제곱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N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 가지고 요걸 다시 쓰면은 요 값을 계산해 주면은 즉 R1이 요 M, K, Z, E제곱, H바 다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여기 Z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즉 우리가 마이너스 Z제곱은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이제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에너지 단위로 바꾼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N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수소 원자의 그 에너지 준위가 만약 Z가 1인 경우, 즉 양성자가 하나 있는 경우면은 이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죠. 그 식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로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이 그 Rn이 즉 n번째 그 궤도 반지름이 R1 곱하기 N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R1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만약 Z가 1인 경우 요 R1을 계산하면은 약 한 0.5 옹스트롬 정도 됩니다. 그 1옹스트롬이 10에 마이너스 10승 메타이기 때문에 한 1옹스트롬이 0.5 옹스트롬이니까 그 수소 원자 사이즈가 한 1 옹스트롬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그 실리콘 같으면 격자 간격이 한 2에서 3 옹스트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톰의 어떤 격자들이 2에서 3 옹스트롬 정도 이제 배열되어 있는 거고 수소 원자 같으면은 그 아톰의 크기가 한 1 옹스트롬 정도 된다. 즉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가 그 원자의 크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참고로 양성자는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양성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양성자의 그 반지름 크기는 한 10의 마이너스 15승 메타가 됩니다. 한 0.8 femto메타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5승 메타고 그 얘기는 우리가 양성자를 예를 들어 1m 크기로 놨을 때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의 이 반지름이 요거의 10의 5승배가 된다는 거죠. 10의 5승배. 즉 10의 5승 이걸 1m라고 하면 이건 10의 5승메타. 10의 5승메타면 즉 100km가 되죠. 이 100km의 반경을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의 공간은 전부 다 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대부분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게 이제 전자 하나가 가지는 그 에너지가 즉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얘기고, 여기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 전자 자체가 이제 핵에 붙잡혀 있다, 그런 속박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탈출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얘를 무한대까지 탈출시키려면은 13.6 일렉트론 볼트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죠.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제 화학에서는 부르게 됩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게 만약 그 아보가드로 1몰이 있다면은, 만약 1몰이 수소 기체가 있다면은, 그러면 이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 화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죠. 그러면은 이게 13.6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전자 하나가 가지는 그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만 19승 쿨럼이죠. 그럼 일렉트론 볼트하고 쿨럼을 곱하면 바로 이게 바로 줄이 나옵니다. 즉 에너지 줄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죠. 이걸 다 곱해서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1309 킬로줄 per 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소 기체나 이런 걸 다룰 때는 그 에너지 준위를 몰 단위로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1309 킬로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이온화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그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이런 빛의 스펙트럼은 이런 에너지 준위 사이에 전자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이제 빛을 서로 방출하거나 혹은 흡수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스펙트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n이 2에서 이렇게 1번으로 떨어진 2번 상태에서 n이 1번 상태로 excited 된 상태에서 그라운드 된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 빛이 이제 h 곱하기 진동수 f에 해당하는 그런 빛을 요 에너지 차가 hf가 되는 그런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어떤 빛을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질 때 요 나오는 빛을 우리가 그 라이만 계열이라고 하죠. 라이만 계열, 어떤 빛의 그 스펙트럼을 우리가 부를 때 라이만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얘는 이제 자외선 영역이 됩니다. 자외선이 에너지가 더 크죠. 그 다음에 n이 2번 상태로 이제 떨어질 때, 얘는 이제 n이 1번 상태로 떨어질 때 얘기를 하는 거고, n이 2번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그 발머 계열, 발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눈에 보이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 됩니다. n이 2번 상태로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되고, 마찬가지로 n이 이제 3번 상태로 떨어질 때 생기는 스펙트럼 우리가 그 파션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션 계열. 얘는 이제 에너지가 조금 더 낮은 상태니까 적외선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수소 원자의 어떤 스펙트럼을 보고 이게 라이만 계열인지 발머 계열인지, n이 몇 번 상태에서 몇 번 상태로 떨어지면서 나오는 에너지인지 바로 이 식으로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n이 의미하는 게 이게 그 주양자수가 되고, 즉 궤도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주양자수,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해서 주양자수가 되고, 실제로는 이런 수소 모형에 주양자수 말고도 이제 부양자수, 즉 가운동량 양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ml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 양자수, 이런 또 다른 양자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자의 어떤 스핀 양자수도 있겠죠. ms 스핀 양자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론적인 보정을 할 수도 있고, 이 원자 핵과 전자 간에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스핀 오빗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그 전자의 스핀과 이 핵 간의 어떤 영향, 그걸 스핀 오빗 커플링을 하는데, 그런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세부적인 그
에너지의 어떤 보정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계략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전적인 보호 모형으로 이런 전자의 흡수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그 흡수 스펙트럼 선들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수소 원자 모형이 손으로 풀 수 있는 이런 그 물리 문제 중에 몇 안 되는 그런 문제에 속하고, 그리고 또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볼 이런 양자역학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 건드려 봄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파동함수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거기에 나온 어떤 수학적인 함수들이 이미 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음 시간도 한번 기대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그 수소 모형이 중요한 게 many particle, 즉 수소 원자가 아닌 다양한 다른 형태의 어떤 원자 모형도 우리가 즉 양성자나 중성자가 많이 있고 전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아톰들도 이런 근사적으로 수소 모형에서 얻은 오비탈의 지식을 사용해서 근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수소 원자의 모형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그 원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그런 툴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그 비 많이 오는데 그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